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는 하루아침에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되셨고, 오빠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으로 당장의 생활비는 해결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새벽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대를,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셨죠. 오빠도 그런 엄마를 보면서 많이 느꼈나 봐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죠. 저는 솔직히 오빠만큼 공부에 소질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최대한 말썽 피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엄마가 큰 결심을 하셨어요. 그동안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동네에 있는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엄마 손맛이 워낙 좋으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 요리를 배우셨다고 했는데 정말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동네 아저씨들이 술 한잔 하러 오는 정도였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엄마가 만드시는 반찬들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났죠. 반찬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엄마는 그런 손님들을 보시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셨나 봐요. 늘 웃으면서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의대에 진학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비를 스스로 해결했죠. 엄마는 그런 오빠가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손님들한테도 자주 자랑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공부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오빠처럼 4년제 대학에 갈 실력도 안 됐고 사실 대학을 갈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엄마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랑 오빠가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고졸로는 취업이 힘들다면서 전문 대학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엄마는 자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포기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전문 대학에 진학했어요. 경영학과였는데 그나마 제가 숫자에 좀 밝아서 선택한 거였어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죠.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그 무렵 엄마 식당은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엄마가 만드시는 반찬들이 너무 맛있다면서 따로 포장해서 팔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는 처음에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워낙 요청이 많아서 조금씩 반찬 장사도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만드시는 반찬들은 정말 금세동이 났어요. 매일 새벽에 준비해도 점심 전에 다 떨어질 정도였죠. 그래서 엄마는 반찬만 따로 파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다행히 직장 선배들이 잘 챙겨주셔서 적응할 수 있었죠. 특히 저보다 8살 많은 대리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업무를 가르쳐 주실 때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다시 알려주셨죠. 점심시간에는 맛있는 식당도 소개해 주시고 가끔은 커피도 사주시고 저한테만 그렇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퇴근 후에도 가끔 연락이 오고 주말에 같이 영화 보자고 하시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예비 남편이 저에게 고백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잘해줬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데이트할 때도 항상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났을 때 예비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24살이었고 사귄 지도 1년밖에 안 됐는데 결혼이라니. 게다가 오빠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제가 먼저 결혼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정말 간절해했어요. 자기 나이도 있고 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결혼 이야기만 하니까 저도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께 이야기했을 때 처음 반응은 역시 반대였어요. 아직 너무 어리다면서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엄마를 직접 찾아뵙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도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셨나 봐요. 그래도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상대방 부모님도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하셨죠.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예비 남편이 괜찮은 식당을 예약해놨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 좀 차가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셨죠. 인사를 드려도 대충 받으시고 뭔가 불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질문 하나하나가 다 저를 깎아내리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왜 같이 안 나오셨냐고 하셔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럼 엄마 혼자 자식 둘을 키웠냐고 하시더라고요. 대학은 어디 나왔냐고 해서 전문 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엄마 직업을 물어보셔서 식당 일을 한다고 하니까 눈빛이 더 차가워지더라고요. 오빠는 결혼은 했냐고 물어서 아직이라고 하니까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그러더니 대놓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 어린 거 빼고는 볼 게 하나도 없네. 엄마가 식당일 하고 오빠도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안 봐도 뻔하네. 아직 어린데 이 결혼해야겠어요? 그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도 옆에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게 보였고 저는 억지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 아직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오빠가 서두른 거예요. 예비 남편도 옆에서 맞다고 자기가 결혼을 빨리 하자고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대답이었나 봐요. 예비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말 한마디 없이 팔짱까지 끼고 있었어요. 그럼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요. 나도 어릴 때 힘들게 자라서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은 그런 거 안 겪었으면 좋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예비 남편은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기는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 등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만나보니 역시 이 결혼은 안 되겠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맹랑하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엄마도 한마디 하셨어요. 이런 자리였음 안 나왔을 텐데 정말 무례하시네요. 누굴 만나든 예의는 지키세요. 예비 남편은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막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엄마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으면 고생했을 거라고 미리 알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후로도 예비 남편은 계속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하셨다면서 자기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돌렸어요. 그런 어머니를 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고생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그런 말을 듣게 한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저는 회사도 그만뒀어요. 예비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가 어색하기도 했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좀 더 큰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서 이직할 수 있었어요. 한편 엄마의 식당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었어요. 반찬 주문이 너무 많아서 모자랄 지경이었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셔도 주문을 다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큰 결심을 하셨어요. 가게를 좀 더 큰 곳으로 이전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가게로는 늘어나는 손님들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요. 마침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지금 가게보다 2배 정도 큰 곳이었는데 위치도 좋고 주차 공간도 있어서 손님들이 오기 편할 것 같았어요. 다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도 급매로 나온 거라 놓치기는 아까웠어요. 엄마는 그동안 모아두신 돈이 있었지만 건물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껴야 했어요. 저도 오빠도 걱정했어요.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닌지,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결국 엄마는 그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인테리어도 새로 하시고 주방 시설도 업그레이드 하시고 정말 깔끔한 식당이 되었어요. 재오픈한 후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깔끔해진 인테리어 때문에 이미지도 좋아졌고 주차가 편해서 가족 단위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매출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엄마는 정말 바쁘게 지내셨지만 행복해 하셨어요.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주는 손님들을 보시면서 보람을 느끼셨나 봐요. 저도 오빠도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오빠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수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화장품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오빠가 데려온 올케 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에 예쁘기까지 했어요. 집안도 꽤 잘 산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마음도 여유가 있는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어요. 서로의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예비 사돈댁에서 좋은 한정식당을 예약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당은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예약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름 고급스러운 한정식당이었죠. 엄마가 특히 좋아하셨어요. 상견례 당일 저희는 약간 일찍 도착했어요. 식당 입구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때 그 예비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2년 전 그 치욕스러운 식사 자리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도 저와 엄마를 알아봤나 봐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비아냥거리는 표정이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이 비싼 식당엔 무슨 일이래? 2년 전과 똑같은 말투, 똑같은 시선이었어요. 여전히 저희를 무시하는 그 표정. 그 순간 2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온 친구분이 갑자기 엄마께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엄마도 그분을 알아보시고는 아들 상견례로 왔다며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분이 대답한 말에 예비 시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우리 가게 건물주 사장님이셔. 1층에서 식당 하시는데 동네에서 유명해.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방금 전까지 비아냥거리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스러워하며 민망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때 애들 반대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사실 반대했는데 뭐가 아쉬운지 그쪽 아들분이 그렇게 매달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2년 전에 저희를 무시했던 그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만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 오빠와 예비 올케 언니 그리고 사돈댁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예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부동산을 하는데 그 건물주가 예비 올케언니 아버지셨던 거예요. 올케언니 아버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인사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민망한 듯 우물쭈물하면서 인사를 하더니 친구에게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후다닥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그날 상견례는 잘 진행됐고 지금은 오빠와 올케언니가 결혼해서 저에겐 조카도 생겼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오빠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저도 이직한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엄마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엄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것이 엄마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 될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